반갑습니다. 12의 고민상담소.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조금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양성의 자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이 조금 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인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서 글을 씁니다. 남편이 잠자리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각방을 수리하고, 남편은 동창 친구와 매일 카톡을 하고 일주일에 두어 번은 그 사람과 있다가 새벽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정말 친한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용기를 줘서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했어요. 네, 예상대로였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안 오고 그랬나 봐요. 고등학교 때부터 둘이 묘한 사이였대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확실한 사이가 되었고,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고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대학 가고 취업하고, 그래서 고향에 남은 친한 친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증거자료랑 수집해두고 지난주에 신랑 퇴근하고 술 한잔하면서 얘기했어요. 도저히 술 안 먹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라 이야기를 꺼냈더니 의외로 많이 놀라지 않더군요. 제가 신랑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의 번호를 받아서 통화를 했었거든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아마 그 친구가 기뜸을 해줬는지 이미 예상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차분히 설명하더라고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본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여자에게도 호감이 가고 관심이 있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만나서 확실해졌대요.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20살이 되고 둘이 같은 대학을 진학하고 그때부터 뭐 그런 사이로 지냈겠죠. 그러면서 본인은 그게 문득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분명 자기는 여자에게도 호감이 있었기에 몇 번을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그 친구가 많이 붙잡았대요. 그리고 저를 만났고 그 전에 많은 대화를 통해 이제 나는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할 테니 너도 그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끝냈대요. 저와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친구도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헤어졌대요. 저를 만나고 결혼하고 1년 동안 절대 그런 관계로 만난 게 아니었대요. 다시 그런 관계가 된 건 최근.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자살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울더라고요. 진심으로 나를 기만해서 미안하다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근데 이혼은 안 된다고. 시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결혼을 서두른 것도 있고요. 아무튼 저를 놓아줄 수 없대요. 저희는 사실 띵크예요. 저는 그래도 아기 한 명은 있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신랑이 너무 확고했고 자기는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게 너무 두렵다고 했어요. 저도 감정이 북받쳐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 침대를 따로 쓰는 것, 아이를 갖지 않는 것, 나에게 전부 평범한 결혼생활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당신에게 맞춰주는 게 사실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바보 같게도 자꾸 신랑의 말에 흔들리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굳게 결심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나를 속였고 나의 부모를 기만했고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울면서 제 손을 잡으며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꾸 흔들리고 이 사람이 안 됐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제가 진짜 어디 모자르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시간 좀 갖자고 간단하게 짐을 싸서 호텔에 지내고 있어요. 며칠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데 자꾸 용서해 주는 쪽으로 기울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신랑이 아내를 붙잡았던 내용은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뒤로 빼서 읽어드릴게요. 원하면 어디든 멀리 그 친구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살 수도 있다고. 아기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원하면 침대도 함께 쓰자고. 침대를 따로 쓰자고 한 건 제가 연애 때부터 잠에 예민하고 작은 소리에 잘 깨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던 게 제가 오케이 해버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네, 신랑이 이렇게 울며 불며 아내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고, 아내는 정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신랑한테 설득을 당해서 그런지 용서해 주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다. 네, 지금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 2 포인트 첫 번째, 원. 동성애 현실을 아시나요? 네. 그 학문 선교를 통해 가지고 에이즈가 생기고 그 에이즈 환자들의 그 끝을 혹시라도 다큐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자료 같은 걸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처참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양성애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동성애와 이성애 중에서 어떤 게 더 이 신랑분한테 자극적이냐면 성적으로만 봤을 때도 동성애가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네, 학문을 통해서 성기가 들어올 때 관략근 쪽에 이 자극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하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에이즈 환자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들을 모아놓은 수용시설 같은 아니면 재활시설 같은 곳에선 에이즈로 인해서 항문이 헐어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도 실제로 성교를 다시 또 한답니다. 남자들끼리 화장실 같은 곳에서. 그래서 아내분이 너무 순진해요. 네, 이 동성애 항문 성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시고 그러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거, 구글 같은 거에서 찾아보세요. 아셨죠? 네, 일단 이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좀 알으셔라 라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지금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랬고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시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 몸이요. 빨리 성병 검사, 그리고 특히나 에이즈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이건 현실이에요. 네, 아셨죠?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가시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상을 되게 잘 보호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 가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내가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산부인과 같은 데 가셔서 기본적인 성병 검사들을 좀 다 해보세요. 아셨죠? 자,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 몸마저도 잘못될 수 있어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혼 절차 준비하십시오. 네.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동성애를요. 하지만 자기 혼자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를 질병으로 앓고 있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양성애를 지향하면서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예, 실제로 법으로는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동성애의 진실을 좀 아시라. 예, 두 번째, 에이즈 성병 검사 꼭 받으시라. 세 번째, 이혼 절차에 들어가라. 자, 1, 2의 솔루션입니다. 자, 지금은요, 어차피 잘못됐어요. 네,
그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내 신세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체적, 정신, 두 번째는 정신, 세 번째는 금전적. 결혼을 하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금전적인 어떤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어떤 건강검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떤 뭐 종교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심리상담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일체 정말 1%도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셔서 정상적인 사랑, 정상적인 연애, 정상적인 결혼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저의 1, 2회 오늘은 조금 심각하고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격양됐는데 예, 양보할 게 있고 이해할 게 있습니다. 이거 양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 일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고민을 분석하고 답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리의 고민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